저는 박도윤입니다. 올해 68이죠. 30년 동안 시내버스를 몰았어요. 무사고였습니다. 그게 제 자랑이었죠. 요즘은 무릎이 말썽이에요. 연골이 다 닳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경로당 운전 봉사도 쉬고 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요. 오늘 아침도 그랬어요. 딸 소연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민재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야근이 계속이에요. 사위 한민재는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에 다녀요. 마케팅 팀장이죠. 제법 똑똑한 놈입니다. 하지만 요즘 프로젝트가 막혔다고 하더군요. 유나는 괜찮냐? 애가 아빠를 못 보니까 서운해해요. 손녀 유나는 7살입니다.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죠.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뭔가 해줘야겠다고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 맨 아래쪽에 그 국소치 있어요. 어머니한테서 물려받은 겁니다. 크기가 제법 커요. 한 번에 10명은 먹을 수 있죠. 국소틀 꺼내면서 뚜껑 손잡이를 봤어요. 거기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1979. 첫 월급이라고요. 아버지가 새기신 거예요. 첫 월급 받은 날 이 솥을 사셨다고 하셨죠.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이 솥은 우리 가족의 희망이다.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생생해요. 솥을 들어보니 묵직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무게죠. 이 솥으로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음식을 끓이셨는지 몰라요. 우거지 갈비탕을 끓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비밀 레시피죠. 저만 아는 방법이에요. 시장에 갔어요. 전통시장 말입니다. 요즘 재개발 얘기가 나오더군요. 상인들이 걱정이 많아요. 정부님 할머니가 우거지를 팔고 있었습니다. 72살인데도 정정하세요. 도윤아, 오늘은 무슨 일이야? 사위한테 음식 좀 해주려고요. 그래? 좋은 일이네. 우거지는 이걸로 해. 어제 들어온 거야. 우거지를 고르면서 정부님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도윤아, 사람 입에 들어갈 건 사람처럼 대해야 해. 그래야 음식도 마음을 안다. 할머니는 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처음엔 이상했는데 지금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갈비도 샀습니다. 정육점 사장이 좋은 부위로 골라줬어요. 기름기가 적당하고 살이 붙은 게 보기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우거지 갈비탕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밤새 끓여야 제맛이 나죠. 먼저 갈비에서 핏물을 뺐습니다. 찬물에 2시간 담가뒀어요. 그 사이 우거지를 다듬었죠. 누런 잎은 떼고 줄기만 골라냈습니다. 해가 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국솥에 갈비와 물을 넣고 센 불에 올렸습니다. 거품이 올라오면 걷어내야 해요. 이걸 게을리하면 국물이 뿌옇게 돼요. 첫 번 끓인 물은 버렸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잡내가 다 빠져나가죠. 깨끗한 물을 다시 넣고 끓였어요. 이번엔 약한 불로 조절했습니다. 은근하게 오래오래 끓여야 해요. 우거지를 넣는 타이밍도 중요해요. 너무 일찍 넣으면 형태가 다 무너져요. 너무 늦으면 맛이 배지 않고요. 밤 10시쯤 우거지를 넣었습니다. 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맞췄어요. 마지막에 파와 마늘을 다져서 넣었죠. 새벽 4시까지 끓였어요. 중간중간 불 조절하고 간을 봤습니다. 국물이 우러나는 냄새가 집안 가득했어요.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국물을 떠서 맛을 봤어요. 진하고 깔끔했습니다. 어머니 맛이 났어요. 이제 사위한테 가져다 줘야죠. 민재가 좋아할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면 마음이 좀 풀릴 테니까요. 새벽 5시 국솥을 들고 나섰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어요. 거리도 조용했죠. 딸네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국솥이 무거웠지만 괜찮았습니다. 이런 무게는 익숙해요. 민재가 일찍 출근하니까 새벽에 가져다 줘야 했어요.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으니까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생각했어요. 이 국솥이 또 다른 가족의 배를 채우게 되는구나. 아버지가 보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배를 눌렀습니다. 곧 민재가 나왔어요.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요. 아버지, 이 시간에 왜? 우거지 갈비탕 끓였다. 밤새 끓인 거야. 아직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 민재가 국솥을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해서 조금 휘청했어요. 감사합니다. 요즘 정말 지쳐서. 잘 먹을게요. 힘내라. 어려운 시간은 지나간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뿌듯했어요. 가족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따뜻한 마음이 곧 차가운 현실과 마주하게 될 줄은요. 집에 돌아와서 잠시 쉬었어요. 국솥을 들고 다녀서 어깨가 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죠. 오후에 민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갈비탕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몸은 좀 어떠냐? 네, 덕분에 힘이 나요. 근데 아버지, 민재 목소리가 조금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왜?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요즘은 팩 육수도 정말 완벽해요. 어르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밤새 끓이시는 거 몸에 안 좋잖아요. 순간 기분이 이상했어요. 고마워하는 건지 걱정하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팩 육수가 뭐가 완벽해. 정성으로 끓인 국물하고 비교가 되냐. 그게 아니라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요. 영양소도 더 정확하게 들어가고요. 민재는 마케팅 일을 하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효율을 따지는 거죠. 민재야, 음식은 영양소만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 마음이 들어가야 해. 네, 물론이죠. 아버지 마음은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찜찜했어요. 뭔가 통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에 딸 소연이 왔어요. 퇴근길에 들른 거죠. 아빠, 민재가 오늘 아침 갈비탕 너무 맛있게 먹었대요. 응, 그렇구나. 근데 아빠도 힘드시잖아요. 밤새 끓이시고. 무릎도 안 좋으신데? 딸도 비슷한 소리를 하네요. 걱정인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서운할까요? 소연아, 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를 기억하냐? 네, 물론이요. 어머니가 너희들 아플 때마다 밤새 죽 끓여주셨지. 힘들다고 인스턴트 주셨냐? 그건.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아빠. 뭐가 달라? 음식도 좋아졌고 사람들도 바빠졌고. 소연이 말을 흐렸어요.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경로당 회계 일로 돈을 맡아야 했습니다. 회비랑 후원금이 들어있는 봉투였죠. 도윤 씨, 이거 안전한데 보관해 주세요. 다음 주에 정산해야 하거든요. 회장님이 부탁하셨어요. 저는 그 봉투를 가방에 넣고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가방을 뒤져봐도 봉투가 없어요.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곰곰 생각해보니 딸네 집 식탁에 둔 것 같았어요. 오늘 아침 갈비탕 가져다 줄 때 말이에요. 급하게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벌써 저녁 9시가 넘었어요. 현관문을 열어보니 집안이 조용했어요. 민재는 야근이고 소연이는 유나를 재우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식탁을 봤어요. 다행히 봉투가 거기 있었습니다. 가져오려고 하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려요. 분리수거장 쪽이었어요. 이 시간에 누가 분리수거를 하나 싶어서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민재였어요. 회사에서 일찍 들어온 모양이네요.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제 국소치였어요. 그 안에 갈비탕이 그대로 들어 있었죠. 고기도 우거지도 국물도 말입니다. 민재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그걸 부어버렸어요. 국물이 후루룩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밤새 끓인 음식을 한 숟가락도 안 먹고 버린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민재가 국소 뚜껑까지 음식 물통 위에 올려놓으려고 했어요.
그때 경비실에서 송필수 반장이 나왔습니다. 잠깐요. 그건 고철이잖아요. 따로 분리해야죠. 아, 네. 죄송합니다. 민재가 당황하면서 뚜껑을 다시 들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연달아 여러 장 말이에요. 민재가 올라간 뒤에도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음식 물통에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정성껏 끓인 갈비탕 냄새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진관에 들렀어요. 노 사장이 아직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사진 좀 뽑아주세요. 급해요. 지금요? 내일 아침에 해도. 지금이요. 제발 부탁합니다. 노 사장이 제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1시간만 기다리세요. 1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맛있게 먹었다고. 덕분에 힘이 난다고. 사진을 받아들고 집에 갔어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아침이 되자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는 건 안 되거든요. 특히 음식에 관해서는 말이에요.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었으니까요. 오늘 저녁 모든 걸 말할 겁니다. 사진과 함께 말이에요. 그날 새벽부터 마음이 무거웠어요. 국소틀 준비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재가 진짜 좋아할까? 아니면 그냥 예의상 받는 걸까?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니 끝까지 해야죠. 갈비를 찬물에 담가서 핏물을 빼는 것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핏물이 빠진 갈비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게 허실인가? 요즘 사람들한테는 번거로운 일일까? 첫 번째 물을 끓여서 버렸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말입니다. 잡내와 기름기가 다 빠져나가죠. 두 번째 물을 붓고 본격적으로 끓이기 시작했어요. 불 조절이 중요해요. 너무 세면 국물이 탁해지고 너무 약하면 우러나지 않거든요. 밤 10시쯤 우거지를 넣었습니다. 시장에서 정부님 할머니가 고르라고 해주신 그 우거지 말이에요. 사람 입에 들어갈 건 사람처럼 대해야 한다. 할머니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음식도 살아있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정성을 알아본다고요. 새벽까지 끓였습니다. 중간중간 맛을 봤어요. 간이 딱 맞았습니다. 국물도 깔끔하고 진했죠. 마지막에 파와 마늘을 다져 넣었어요. 향이 확 올라왔습니다. 이제 됐어요. 국소치 정말 무겁더군요. 들어 올리는데 허리가 뻐근했어요.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죠. 새벽 5시에 딸네 집으로 향했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거리가 조용했습니다. 가방에 경로당 회계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어제 회장님한테서 받은 거였죠. 안전한 곳에 보관해 달라고 하셨거든요. 민재가 문을 열어줬어요. 잠옷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죠. 아버지, 또 음식을 끓이셨어요? 응, 우거지 갈비탕이다. 밤새 정성껏 끓인 거야. 민재가 국소틀 받으면서 무게에 조금 놀라더군요. 무거우시겠어요. 집에서 드셔도 될 텐데. 너희가 먹으라고 끓인 거다. 힘든 일 많다며?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잘 먹겠어요. 민재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뿌듯했어요. 가족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좋았거든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민재한테서 고맙다는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갈비탕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국물이 끝내주더군요. 기분이 좋았어요. 역시 정성은 통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며칠 뒤 문제가 생겼어요. 경로당에서 회계 정산을 해야 하는데 봉투가 없어진 거예요. 집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가방에 넣었는데 어디로 간 걸까요?
곰곰 생각해보니 딸네 집에서 뭔가를 놓고 온 것 같았어요. 갈비탕 가져다 줄 때 가방을 식탁에 올려놨거든요. 저녁 늦게 딸네 집으로 갔어요. 벌써 9시가 넘었죠. 집안이 조용했어요.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소연이가 준 열쇠였어요. 급할 때 쓰라고 해서요. 식탁을 보니 봉투가 거기 있었어요. 다행이었죠. 가져가려고 하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분리수거장 쪽이었습니다. 누군가 쓰레기를 버리는 소리 같았어요.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민재였어요. 회사에서 돌아온 모양이네요. 손에 뭔가 들고 있었죠. 자세히 보니 제 국소치였어요. 그 안에 갈비탕이 그대로 들어있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재가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국솥을 기울여서 안의 내용물을 부어버렸습니다. 국물이 콸콸 소리를 내며 쏟아졌어요. 고기도 우거지도 제가 밤새 끓인 모든 게 쓰레기가 되는 순간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민재가 국솥 뚜껑까지 음식물통에 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때 경비실에서 송필수 반장이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고철이잖아요. 분리수거 제대로 해야죠. 아, 죄송합니다. 깜빡했네요. 민재가 당황해서 뚜껑을 다시 들었어요. 그리고 고철함 쪽으로 가더군요.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음식물통에 국물을 버리는 모습, 고철함에 뚜껑을 넣는 모습까지요. 민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음식물통에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제 갈비탕 냄새였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밤새 정성껏 끓인 음식이 한 숟가락도 먹지 않고 쓰레기가 된 거예요. 맛있게 먹었다고 했던 말이 거짓말이었던 거죠. 국물이 끝내준다던 그 말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진관에 들렀어요. 다행히 노 사장이 아직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에요? 사진 좀 현상해 주세요. 급한 일이에요. 지금요? 내일 해도. 지금이요. 꼭 오늘 해야 해요. 제 표정이 심각했던 모양이에요. 노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1시간을 기다리면서 마음속이 복잡했어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지. 사진을 받아서 집에 왔어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 가족끼리 이렇게 속이는 게?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마음이거든요. 아침이 되자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진실을 말해야겠어요. 오늘 저녁에 다 털어놓겠습니다. 사진과 함께요. 그 다음 날 저녁 딸네 집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소연이가 미리 연락했거든요. 아빠, 내일 저녁 같이 드셔요. 민재도 일찍 들어온대요. 평소 같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사진을 현상해서 주머니에 넣고 갔어요. 6시에 도착했는데 민재가 벌써 와 있었어요. 양복을 입고 있는 걸 보니 회사에서 바로 온 모양이네요. 아버지, 어서 오세요. 민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소연이가 정성껏 준비한 거죠. 불고기, 나물, 된장찌개까지 푸짐했습니다. 유나가 제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무슨 그림? 우리 가족 그림이에요. 할아버지도 그렸어요. 순진한 손녀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아이는 아직 어른들의 거짓말을 모르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그저께 갈비탕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을 먹은 기분이었어요. 국물 맛이 일품이더라고요.
민재가 계속 말했어요. 마치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처럼요. 요즘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일하다 보니 느끼는 건데 정말 중요한 건 브랜드 경험이에요. 소비자가 느끼는 감정적 가치 말이죠. 소연이가 끼어들었어요. 민재야, 아빠랑 식사하는데 회사 이야기는? 아니에요, 장모님. 이게 바로 아버지 음식의 브랜드 가치예요. 정성과 전통, 이런 게 바로 마케팅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진짜 가치죠. 민재는 신이 나서 말했어요. 브랜드 경험이 맛을 만든다는 게 저희 회사 모토거든요. 아버지 음식을 먹으면서 그걸 확실히 느꼈어요. 저는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특히 그 국물의 깊은 맛은 어떻게 내신 거예요? 정말 궁금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진짜 궁금한 척 하면서요. 핏물 빼고 첫물 버리고 은근하게 끓이는 거다. 역시 그런 디테일이 차별화를 만드는 거네요.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 스토리텔링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민재는 제 음식을 마케팅 용어로 포장하고 있었어요. 정성을 스토리텔링이라고 하고 전통을 브랜드 가치라고 하더군요. 소연이가 중간에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어요. 아빠, 요즘 무릎은 어떠세요? 그냥 그렇다. 병원에는 다녀오셨어요? 아직. 대화가 계속 끊어졌어요. 민재가 다시 나섰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런 음식을 먹으면 몸도 마음도 든든해져요. 저희 회사 프로젝트도 덕분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한 숟가락도 안 먹고 버린 주제예요. 브랜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거든요. 아버지 음식에는 그 진정성이 있어요. 진정성이라고요? 정말 웃기는 소리였어요. 민재야.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버지. 브랜드가 맛을 만든다고 했지? 네, 그렇죠. 소비자의 경험과 인식이. 그럼 맛없는 음식도 브랜드 좋으면 맛있어지나? 민재가 잠시 당황했어요. 그게, 물론 기본적인 맛은 있어야죠. 하지만 같은 맛이라도 브랜드에 따라서 소비자 만족도가. 그런 소리 그만해.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유나가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빠, 민재도 고마워서 하는 말이에요. 고마워서?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유나가 있으니까요. 아무튼 잘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어요. 민재가 또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에도 그런 음식 부탁드려요. 정말 최고였어요. 최고였다고요? 쓰레기통에 버린 음식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화가 났어요. 거짓말도 저런 거짓말이 있나 싶었습니다. 브랜드, 경험, 가치. 그런 말들로 포장해서 넘어가려고 하는구나. 정작 음식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이에요.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거짓말을 들어야 할까? 다음에 만날 때는 말할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거든요. 유나한테만은 미안하지만 어른들끼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음식을 버린 것보다 거짓말하는 게 더 화가 났어요. 차라리 입에 안 맞았다고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돌려서 말할까요? 브랜드가 맛을 만든다고요? 천만에요. 사람이 맛을 만드는 거예요. 정성과 마음이 맛을 만드는 거라고요. 며칠이 지났어요. 그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야 할까?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까? 딸 소연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아빠, 이번 주말에도 같이 식사해요. 민재가 아빠 음식 이야기를 계속해요. 또 거짓말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속이 답답했어요. 그래, 알았다.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거든요. 토요일 저녁 딸네 집에 갔습니다. 주머니에는 그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현상한 지 며칠 됐는데도 선명했습니다. 민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유나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뭐 해줄 거예요? 오늘은 할아버지가 특별한 걸 보여줄 거야. 식탁에 앉았습니다. 소연이가 준비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어요. 김치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이요. 민재가 또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번 갈비탕 얘기 회사에서 했거든요. 동료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 네, 요즘 가정식 브랜딩이 핫 트렌드예요. 할머니 손맛, 엄마 손맛 이런 콘셉트가 대세라니까요. 또 마케팅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버지 음식은 정말 차별화된 경험이었어요. 그런 깊이 있는 맛은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했거든요. 소연이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민재가 아빠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매일 얘기한다니까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한 숟가락 먹는 순간부터 온몸에 전해지는 그 깊은 맛.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민재야. 네, 아버지. 사진을 식탁 한가운데 올려놓았어요. 모두가 그쪽을 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재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갈비탕을 버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유나만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재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아버지, 뭐가 감동이었다고? 제 목소리가 낮게 나왔어요. 온몸에 전해지는 깊은 맛이었다고. 한 숟가락도 안 먹고 버린 주제에 아버지 설명? 뭘 설명해? 내가 밤새 끓인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뭔 설명이 필요해? 소연이가 놀라서 끼어들었어요. 아빠, 이게 무슨? 소연아, 내 남편이 거짓말쟁이라는 뜻이다. 민재가 당황해서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그게 상한 것 같아서 그랬어요. 냄새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상했다고? 그럼 왜 맛있게 먹었다고 했어? 위생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안전하게. 안전하게?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왜 거짓말을 했어? 민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유나가 무서운 듯 소연이 품에 안겼습니다. 잘 먹었다고 했지? 감동이었다고 했지? 회사 동료들한테 자랑했다고도 했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뭐가 죄송해? 음식을 버린 게? 거짓말한 게?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민재야, 내가 왜 밤새 음식을 끓였는지 아냐? 내가 힘들다고 해서야. 가족이니까 뭔가 해주고 싶어서였어. 아버지. 그런데 넌 뭘 했어? 한 입도 안 먹고 버렸어. 그것도 모자라서 거짓말까지 했고. 소연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빠, 민재도 나름대로 배려해서. 배려? 거짓말이 배려야? 이게 배려라고? 사진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이 국속 보여? 우리 아버지가 첫 월급으로 사신 거야. 1979년의 말이다. 이 솥으로 내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음식을 끓이셨는지 알아? 민재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 국솥에 담긴 건 음식이 아니야. 마음이었어. 가족을 향한 마음이었다고.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했다고? 브랜드가 맛을 만든다고 했지? 그럼 내 마음은 뭐야? 내 정성은 뭐가 되는 거야? 민재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한테는 음식도 마케팅 재료였구나. 스토리텔링 소재였고.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상했다고? 위생 때문이라고? 그럼 왜 거짓말을 했어? 식탁 위의 음식들이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 상해서 버린 거냐? 민재가 한참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평소에 그런 음식을 안 먹어서. 그런 음식? 집에서 끓인 전통적인 음식 말이에요. 저는 간편한 걸 선호해서. 이제 진실이 나왔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왜 거짓말을 했어?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요. 상처? 거짓말이 상처 안 주는 줄 알았어?
일어났습니다. 민재야, 내가 버린 건 음식이 아니야. 사람의 마음이었어. 주머니에서 국소 뚜껑 사진도 꺼냈어요. 이 뚜껑까지 버리려고 했지? 다행히 송 반장이 말려서 고철함에 넣었지만 민재가 고개를 더 숙였어요. 오늘부로 내 집 문턱은 내게 닫힌다. 아버지. 소연이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소연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넘어갈 수 없는 선이야. 유나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른들 말다툼이 무서웠을 거예요. 할아버지, 왜 화났어요? 유나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유나야, 할아버지가 조금 화가 났어. 미안해. 민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기회를 한 번 더. 기회? 거짓말쟁이한테 무슨 기회를 줘? 음식을 버리고도 맛있었다고 하는 놈한테? 집으로 돌아왔어요. 뒤에서 소연이가 따라오려고 했지만 말렸습니다. 아빠. 소연아, 며칠 혼자 있게 해줘.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너무 심했나? 아니면 당연한 일이었나? 하지만 후회는 안 됐어요. 거짓말은 용서할 수 없거든요.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말이에요.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소연이가 몇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많이 왔지만 읽지 않았어요. 혼자 있으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엔 딸네 집에서 유나 목소리라도 들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으니까요. 민재 생각을 하면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제가 너무 심했나 싶기도 했어요.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꿈에서 계속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국솥에서 갈비탕이 쏟아지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목요일 아침 시장에 나갔어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요. 정부님 할머니가 보시더니 물어봤어요. 도윤아, 요즘 안색이 안 좋네? 무슨 일이야? 그냥 가족 일로 좀. 가족 일이 제일 힘들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래. 할머니가 우거지를 정리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도윤아, 음식 버린 사람한테 화난 거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시는 걸까요? 할머니가 어떻게? 얼굴에 다 써 있어. 정성껏 만든 음식 안 먹어주는 거만큼 속상한 일이 어디 있어. 맞았어요. 할머니는 역시 달랐어요. 하지만 도윤아,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그래. 젊어서 거짓말해도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야. 모르니까 그런 거지. 아직 음식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도윤아, 경로당에서 나눔 음식 해보는 게 어때? 일주일에 한 번씩 말이야. 나눔 음식이요? 응, 혼자 사는 어르신들 많잖아. 따뜻한 국 한 그릇씩 나눠주는 거야. 내 마음도 풀리고 어르신들도 좋고. 생각해 볼만 했어요. 집에만 있으니 더 우울했거든요. 우거지는 내가 후원할게. 버리는 음식은 사람의 마음도 함께 버리는 거라고 했잖아. 반대로 나누는 음식은 마음도 함께 나누는 거야. 할머니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한편 민재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요. 소연이 말로는 많이 풀이 죽어 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민재가 회사에서 힘들어하고 있었대요. 맡고 있던 프로젝트가 삐걱거리고 있었거든요. 회사 상사가 민재를 불렀대요. 한 팀장, 이번 캠페인 피드백이 좋지 않아요. 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해요. 브랜딩은 좋은데 감정적 연결이 약하다는 거죠. 민재가 당황했대요. 항상 자신 있어 하던 분야였는데 말이에요. 특히 가족 관련 마케팅에서 숫자와 라벨만으론 빈자리를 못 채운다는 피드백이 많아요. 그 말을 듣고 민재가 생각했대요. 제가 한 말이 떠올랐을 거예요. 브랜드가 맛을 만드냐고 했던 말이요. 집에 돌아온 민재를 보고 소연이가 걱정했대요. 여보, 괜찮아?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소연아, 아버지 말이 맞았나 봐. 무슨 말? 브랜드가 맛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맛을 만든다는 말.
민재가 처음으로 제 말을 인정한 거였어요. 회사에서도 진정성이 없다고 하네. 감정적 연결이 부족하다고. 소연이가 민재 손을 잡았대요. 그럼 아빠한테 사과해. 진심으로. 하지만 아버지가 문턱을 닫으셨잖아.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그러는 사이 저는 경로당에서 나눔 음식을 시작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갈비탕을 끓여서 나눠주는 거였죠. 첫날에 어르신 15분이 오셨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도윤 씨, 이게 뭐야? 갈비탕 끓였어요. 드셔보세요. 국자로 뜨거운 국물을 떠서 드렸어요. 어르신들이 한 숟갈씩 떠서 드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 이거 진짜 맛있네. 집에서 끓인 건가? 진국이야, 진국.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걸 보니 마음이 뜻했어요. 이런 게 음식의 보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정부님 할머니가 현수막도 만들어 주셨어요. 버리지 않을 맛, 버릴 수 없는 마음이라고 써 있었죠. 두 번째 주에는 20분이 오셨어요. 소문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도윤 씨 음식은 달라. 마음이 들어가 있어. 요즘 이런 집밥 맛보기 힘든데. 어르신들 말씀을 들으니 보람이 있었어요. 제 음식을 진짜로 맛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런데 가끔 민재 생각이 났어요. 저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민재는 못 먹었을까? 송필수 경비반장도 지나가다 들렀어요. 도윤 씨, 좋은 일 하시네요. 경비반장님, 그날 일 기억나세요? 물론이죠. 제가 CCTV 확인도 해뒀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고맙습니다. 그런데 도윤 씨, 그 젊은 분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살기 힘들잖아요. 경비반장 말에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세 번째 주가 되자 30명이 넘게 오셨어요. 국소치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도윤 씨, 이거 돈 많이 들 텐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기분 좋은 일이에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제 음식을 진심으로 반겨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니.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쓸쓸했어요. 가족들 생각이 났거든요. 특히 유나가 그리웠습니다. 소연이한테서 문자가 또 왔어요. 아빠, 유나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요. 민재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문자를 보고 있는데 또 왔어요. 민재가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준비한다고요? 뭘 준비한다는 걸까요? 나눔 음식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매주 목요일이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모이셨습니다. 이제 40명도 넘게 오세요. 도윤 씨, 이 국물 맛이 일품이야. 어떻게 이런 맛을 내? 비결이 있어요. 첫물은 버리고 은근하게 오래 끓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구나.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게 좋았어요. 제 음식을 진심으로 맛있어 해 주시니까요. 정부님 할머니도 매주 우거지를 가져오셨어요. 도윤아, 좋은 일 하고 있어. 이런 게 진짜 나눔이야.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마음 씀씀이가 고마운 거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누군가 경로당 근처를 서성거리더라고요. 처음엔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꾸 보이니까 신경이 쓰였습니다. 목요일 저녁 갈비탕을 끓이고 있는데 문 밖에서 소리가 났어요. 똑똑똑. 누가 이 시간에 올까요? 벌써 10시가 넘었는데요. 문을 열어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현관 앞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뚝배기였어요. 그 안에 우거지탕이 들어 있었죠. 그리고 옆에는 제 국소 뚜껑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누가 이런 걸 가져다 놓았을까요? 뚝배기를 들어보니 아직 따뜻했어요. 방금 끓인 것 같았습니다. 한 숟갈 떠서 맛을 봤어요. 간이 좀 서툴렀지만 우거지 손질은 제대로 됐더군요. 잡내도 없고요. 누가 끓인 걸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뚝배기 밑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한민재. 민재가 끓인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밖을 내다봤는데 아파트 주차장 구석에 민재가 서 있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는데도요. 제가 나가자 민재가 이쪽으로 왔어요.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재가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민재야, 일어서라. 아니에요. 끝까지 말씀드릴게요. 민재가 무릎을 꿇은 채로 말했어요. 그동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브랜드가 맛을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틀렸어요. 비가 계속 내렸어요. 민재 머리카락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음식을 버린 것도 죄송하고 거짓말한 것도 죄송해요. 하지만 가장 죄송한 건 아버지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민재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실패했어요. 진정성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다는 걸요. 제가 무릎 꿇은 민재를 내려다봤어요. 평소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브랜드가 아니라 손의 시간이 맛을 만든다는 걸 알았어요. 정성이 진짜 가치라는 것도요. 민재가 뚝배기를 가리켰어요. 저도 끓여봤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찬물 버리고 은근하게 끓이고 밤새 했어요. 정말 밤새 끓인 모양이에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거든요. 맛이 어떠셨어요? 간이 좀 서툴렀다. 하지만 정성은 느껴졌어. 민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음식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 그때 송필수 경비반장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우산을 쓰고 순찰을 도는 중이었죠. 민재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이분 그때 그분 아니에요? 민재가 당황했어요. 그때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하신 분. 근데 왜 무릎을 꿇고 계세요? 경비반장이 상황을 파악했어요. 아, 사과하러 오신 거구나. 저도 그날 일 죄송해요. 네. 제가 규정만 따지고 말을 제대로 안 걸었어요. 사람이 먼저인데 말이에요. 경비반장도 자기 잘못을 인정했어요. 도윤 씨, 이분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 요즘 참 힘들거든요. 민재가 경비반장한테도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날 정말 실례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좀 더 친절하게 말씀드릴 걸 그랬어요.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렸어요. 세 사람 모두 흠뻑 젖었습니다. 들어가서 얘기하자. 집으로 들어갔어요. 민재한테 수건을 건네줬습니다. 민재야, 정말 밤새 끓인 거냐? 네, 처음이라 어려웠어요. 몇 번이나 다시 했거든요. 왜? 첫 번은 너무 짜게, 두 번째는 우거지를 너무 일찍 넣어서, 세 번째는 불 조절을 못해서 국물이 탁해졌어요. 정말 고생했나 봐요. 그래서 네 번째 끓인 걸 가져온 거냐? 네, 그나마 먹을 만했어요. 한 번 더 맛을 봤어요. 처음보다는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민재야, 솔직히 말해봐. 내 음식이 정말 입에 안 맞았어? 민재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처음엔 그랬어요. 너무 진하고. 저는 담백한 걸 좋아해서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그럼 왜 맛있다고 했어?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요. 그런데 그게 더 큰 상처를 드린 거네요. 민재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앞으로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좋으면 좋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 말이 오히려 진실하게 들렸어요. 민재야, 음식 취향은 사람마다 달라. 그건 이해해. 하지만 거짓말은 안 돼. 알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먹기 싫으면 처음부터 말해. 억지로 먹으라고 하진 않으니까. 민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한참 생각했어요. 정말 용서해도 될까? 민재야, 한 가지만 약속해라. 네, 뭐든지요. 다신 거짓말하지 마라. 특히 가족한테는. 약속드려요. 민재 눈에 진심이 보였어요.
이번엔 정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일어서라. 무릎 아프겠다. 민재가 일어났어요. 다리가 저려서 비틀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민재가 그동안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저도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털어놨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요리 좀 가르쳐 주세요.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정말이냐? 네, 이제 알겠어요. 음식이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는 걸. 민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 말이에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민재가 진짜 변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민재가 요리를 배우러 왔어요. 매주 토요일마다요. 아버지, 이번엔 뭘 배울까요? 오늘은 된장찌개부터 해보자. 처음엔 서툴렀어요. 된장을 너무 많이 넣어서 짜게 만들기도 하고 불 조절을 못해서 태우기도 했죠. 민재야, 요리는 급하면 안 돼. 재료 하나하나 정성껏 다뤄야 해. 네, 알겠어요. 민재가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메모도 하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제법 괜찮아졌어요. 간도 맞추고 불 조절도 할 줄 알게 됐죠. 아버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왜 찬물을 버리는지, 왜 은근하게 끓여야 하는지. 그래, 이제 시작이야. 어느 날 민재가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회사 그만두려고 해요. 뭐? 요리를 배우면서 생각해 봤는데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소연이도 깜짝 놀랐어요. 민재야, 갑자기 왜? 소연아, 나는 지금까지 브랜드와 마케팅만 생각했어. 정작 사람의 마음은 몰랐어. 민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와 함께 식당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식당? 네, 작은 국밥집이요. 아버지가 요리를 가르쳐 주시고 제가 운영을 맡는 거예요. 솔직히 놀랐어요. 생각도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민재야, 식당 일은 쉽지 않아.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해. 알아요.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진짜 사람들이 맛있어하는 음식을 만들고 싶어요. 소연이가 걱정했어요. 여보,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소연아, 안정적이긴 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어. 이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 민재 눈에 진심이 보였어요. 아버지, 경로당 나눔 음식도 계속하면서요. 일주일에 2번은 무료로 어르신들께 드릴게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말 각오가 돼 있어? 네,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하고 싶어요. 한 달 더 생각해 본 뒤 결정했어요. 좋아, 해보자. 소연이가 처음엔 반대했지만 나중엔 응원해 줬어요. 그럼 제대로 해봐요. 우리 가족이 힘 합쳐서. 유나도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식당 이름 뭐로 할 거예요? 글쎄, 뭐가 좋을까? 민재가 제안했어요. 한 그릇 진심은 어떨까요? 한 그릇 진심? 네, 한 그릇에 진심을 담는다는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었어요. 준비하는데 3달 걸렸어요. 자리도 구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메뉴도 정했죠. 정부님 할머니가 우거지를 계속 공급해 주시기로 했어요. 도윤아, 좋은 일이야. 진심으로 하는 장사는 망하지 않아. 송필수 경비반장도 응원해 줬어요. 도윤 씨, 저희 아파트 주민들한테 홍보해 드릴게요. 사진관 노사장도 개업 축하 화환을 보내줬어요. 드디어 개업 날이 왔어요. 봄이 막 시작되는 3월이었습니다. 첫날 아침 새벽 5시부터 준비했어요. 민재와 함께 갈비를 손질하고 우거지를 다듬었죠. 아버지 떨려요.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가 정성껏 만들면 돼. 9시에 문을 열었어요. 첫 손님은 경로당 어르신들이었어요. 10분 정도 오셨죠. 도윤 씨 축하해요. 여기서도 그 맛있는 갈비탕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이죠. 더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국자로 갈비탕을 떠드렸어요. 어르신들이 한 숟갈씩 드시는데 표정이 환해지셨어요. 역시 도윤 씨 손맛이야. 이 맛이지, 이 맛.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더 왔어요.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갈비탕 하나요? 민재가 서빙을 했어요. 손님들한테 정중하게 인사하고 음식 나오는 시간도 미리 알려드렸죠. 곧 나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전 민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고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소연이와 유나도 왔어요. 아빠, 첫날인데 손님이 제법 많네요. 응, 다행이야. 유나가 가게를 돌아보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여기 예뻐요. 그런데 저기 뭐예요? 유나가 가리킨 곳에는 유리 진열장이 있었어요. 그 안에 제 국소 뚜껑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뚜껑 손잡이의 1979. 첫 월급 각인이 선명했어요. 저건 할아버지 보물이야. 증조 할아버지가 첫 월급으로 사신 소치거든. 와, 정말요? 벽 한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정부님 할머니, 송필수 경비반장, 노 사장님 사진이었죠. 고마운 이웃들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메뉴판 첫 장에는 할머니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사람 입에 들어갈 건 사람처럼 대해야 합니다. 민재가 저녁에 말했어요. 아버지, 오늘 정말 뿌듯했어요. 왜? 손님들이 진짜 맛있어 하시더라고요. 빈 그릇 보면서 정말 잘 먹었다고 하실 때 그게 진짜 마케팅이구나 싶었어요. 맞아요. 진짜 마케팅은 거창한 브랜딩이 아니라 정성이었어요. 민재야, 이제 알았냐? 맛은 브랜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거라는 걸. 네, 확실히 알겠어요. 한 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매일 오시는 어르신도 계시고 일주일에 몇 번씩 오시는 가족들도 있었죠. 사장님, 여기 갈비탕이 진짜 깊은 맛이 나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내세요? 찬물 버리고 은근하게 끓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을 많이 넣고요. 정성이요? 네, 음식은 정성이 제일 중요해요. 손님들이 빈 그릇을 놓고 나가실 때마다 뿌듯했어요. 진짜 맛있게 드신 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정부님 할머니가 오셨어요. 도윤아, 장사 잘 되고 있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정성 덕분이지. 버리지 않을 맛을 만들고 있잖아. 할머니가 벽에 걸린 현수막을 보셨어요. 버리지 않을 맛, 버릴 수 없는 마음이라고 써 있었죠. 할머니 그 말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도윤아, 사람의 마음을 담아 만든 음식은 절대 버려지지 않아. 앞으로도 그렇게 해.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하루에 100명도 넘게 오세요. 민재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리 실력도 늘었고 손님 대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죠.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를 다시 받아주시고 이런 기회까지 주시고. 민재야,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진심이야. 네, 이제 알아요. 브랜드보다 진심이 중요하다는 걸.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유나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식당이 제일 맛있는 이유가 뭐예요? 글쎄, 유나는 왜 그럴 것 같아? 사랑이 들어가서요? 맞아, 사랑이 들어가서야. 소연이도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빠,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응, 나도 그래. 민재가 마지막에 말했어요. 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가르쳐 주세요. 맛은 사람이 만든다는 걸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래요. 맛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정성과 진심으로 말이죠. 지금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갈비를 손질해요. 찬물 버리고 은근하게 끓이죠. 그렇게 만든 음식을 손님들이 맛있게 드실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이게 진짜 음식이구나.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어서요. 국솥 손잡이의 1979년 각인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아버지가 보시면 기뻐하실 거라고. 첫 월급으로 사신 그 솥이 이제 세대에 걸쳐 사람들을 먹이고 있으니까요. 음식은 그냥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나누는 거죠. 그 마음이 진짜라면 절대 버려지지 않을 거예요.